해보니까요. 침체장이거나 하락장이게 되는 경우는요. 5년 안에 돈 벌기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상승장에 접어들면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지식도 없는 애들도 돈 벌더라고요. 자, 뭐하는 시추님.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30대 초반 싱글, 종잣돈이 1억 정도 된다면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질문 자체를 정해놓아 버렸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더 심각해지시는 것 같아요. 왜? 나 30대 초반이고요. 종잣돈 1억밖에 없으니까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모르겠으니까 그 다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30대 초반이면 어떻습니까? 싱글이면 어떻고 그거 고민하실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종잣돈이 1억이 된다면 이 가지고 고민하실 것도 없죠. 중요한 건 저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시장 환경을 보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제가 막 조급하게 하신 분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제가 투자를 97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26년 차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첫 단추를 잘못 꼈구나. 지금 뭐하는 시추님이 30대 초반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건데요. 저 역시도 30대 초반, 20대 후반 때 5년 안에 돈 벌어서 은퇴하겠다라는 굉장히 큰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근데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목표를 잘못 잡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시장의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는데 그 사이클과 내 나이와 내 투자 시기가 맞지는 않거든요. 해보니까요. 침체장이거나 하락장이게 되는 경우는요. 5년 안에 돈 벌기 불가능하더라고요. 뭐 엄청나게 뛰어난 다른 되게 유명하신 그런 분들하고 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상승장에 접어들면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지식도 없는 애들도 돈 벌더라고요. 즉 무슨 말이냐. 뭐하는 시추님 30대 초반이자 이것 때문에 조급해 하실 거 없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애매한 시장입니다. 돈 더 열심히 모으시는 가운데에서 투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실되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배우세요. 투자에 대해서가 먼저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투자하고 뭘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고 나잖아요. 조금 배운 과정에서 시기가 도래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뭐 아무나 투자해도 돈 버는 시장. 사실 이번 상승장은 계집도 올랐다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잖아요. 그렇게 되는 시장이 오게 될 때 그때 큰 돈을 버는 겁니다. 뭐하는 시추님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나 30대 후반이나 40대 은퇴할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을 조금 뒤로 하시고요. 일단 내 머릿속에 실력을 좀 채우겠다 라는 생각부터 먼저 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지식을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억 잘못하면 휙 하고 나갈 수 있는 돈입니다. 자, 밑에 있는 딱 걸렸음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일부 지역의 천지 개벽할 재개발 근저 구축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요. 상승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2014년도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2017년도 정도에 제가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돈 없는 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분양을 해야 되는데 돈 없다면 서울에 있는 또는 구축 사도 된다. 시간만 지나면 충분히 오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상승장이 오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떤 부분이 발생되냐면요. 나중에 구축까지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을 언제 하고 계시냐면요. 시장이 한참 상승하고 난 지금 와서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서울 일부 지역의 천지개벽할 재개발 근처 구축단지. 아무리 천지개벽할 재개발 단지도요. 상승장이 아니라 침체장이 오면은요. 안 움직입니다. 하물며 그 근처에 있는 구축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시장을 열어주고 분위기를 다르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은요. 천지 개벽할 재개발 근처 단지는 어마어마하게 오르고요. 그 근처에 있는 구축 단지들은요. 역시 따라서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것이 아닌데 지금 하려고 하시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KB나 이런 데가 뭐 아실이나 뭐 기타 등등 이런 데 보게 되면은 2008년과 2009년에 입주한 단지들이 있을 겁니다. 되게 좋은 단지죠.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침체장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구축 어떻게 움직였는지, 시장이 사이클에 맞지 않으면은요, 안 움직입니다. 막말로 왕십리 센트라스 텐지일 이런 것도 특히 이제 텐지일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날 정도로 그런 시장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은요, 지금 이렇게 하면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상승장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돈기에 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접목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망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아니면 딱 하나죠. 길게 투자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냥 앞으로 또 뭐 극단적으로 5년에서 10년간 안 움직이더라도 여기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할 만한 진짜 좋은 단지면 그냥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이것들을 단기에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닙니다. 그 부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열정의 시기가 혼동기거나 침체장이거나 하락장이게 되는 경우는요. 그 열정이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더라. 내가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그 열정이 상승기에 접목이 되게 되면은 능력과 지식이 없더라도 상승기에 돈을 많이 벌더라. 그런데 시장이 꺾이게 되면 낭패를 겪더라라는 것을 제가 직접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 내용들이 고민의 그 정도는 알겠으나 지금 시기에는 조금 더 실력을 더 쌓는 데 노력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지금 상황 자체에서 조금 길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신다면 지금 딱 걸렸으면 질문은 언제든지 좋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이후에 또 다른 투자 시장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린다고 해서 딱 걸렸으님의 굉장히 좋은 선택에 설명드릴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냥냥님 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험에서 나오지 않으면 저렇게 얘기 못 하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도 그만큼 마음고생 심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뒤늦게 깨닫고 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그런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오기 전에는 군대 고통 모르고요. 아기 낳기 전에는 출산의 어려움을 모르잖아요. 그 경험을 해봐야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알게 되는 거랑 똑같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겪든 그 경험을 겪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덜 보는 과정으로 가야 됩니다.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것 질문을 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 하반기에 지금 제가 특강을 했었는데요. 한 달 정도 조금 강의를 새롭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바뀌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규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특히나 초보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지가 이제는 혼란스럽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한번 준비를 하게 되면 10월 중에 하반기쯤에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수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코님 질문 중에서 916 대책에서 제외된 공시가 1억 6천만 원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긍정적인 흐름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제가 매번 얘기하는 투자의 본질에 있어서 가장 선호하는 주력재인 아파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대체재가 주력재 시장이 다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때는 대체재 시장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재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흐름은 보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인 보유의 개념으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앤스님. 실거주로 토지 임대부 주택을 생각해 봤는데요.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고 전세를 주고 이사를 가려는데 가치는 건물보다 토지에 있다는데 괜찮은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들을 가지고 고민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지금 이 고민은요. 실거주 토지 임대부 주택의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요. 내가 보는 눈이 굉장히 다양하고 넓으면 안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볼 때 이게 싸고 이게 들어갈 만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즉, 투자 상품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그 구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게 되면 이런 질문은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찾아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작은 돈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드는 생각일 뿐, 투자에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언급을 드린다면,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편법이긴 하지만 입지가 좋은, 예를 들어서 강남 보금자리, 예전 세곡 우면지구 같은 경우는 그만큼 가격이 오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투자 상품이 될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문제는 더 좋은 투자 상품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안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정부가 만들어내는 상품은요,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한 상품인 경우가 많고, 그런 상품에서 특정 수익이 엄청나게 날 수 있는 것들은요, 진짜 특 A급 정도 외에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편하게 입지가 좋은 것이라면 고려해 볼 만하되, 다른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더 늘리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올리브님이 올리신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부족을 비아파트 공급 숫자로 채울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노후도만 낮아져서 미래 개발이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요? 짧은 제 생각으로는 판단이 어렵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공급 부족을 비아파트로 공급 숫자로 채울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1, 2인 가구들을 먼저 들어오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표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비아파트다. 자, 그 다음에 무언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통계 수치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비아파트가 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안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채울 수는 없고, 문제는 아파트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쉽게 진행이 안 될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것들이 등장함으로 해서 노후도 부분의 얘기를 하는 거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었던 내용이지만 결국 그건 것 같아요. 노후도 문제는 결국 나중에 이게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제대로 성립이 안 됐던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지어도 할 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그런 것들, 오피스텔, 소규모 오피스텔 들었을 때가 다 그런 것들을 타겟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키한 곳이 바로 초기 재개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결국 노후도가 낮아져서 미래 개발이 어려워지는 것들은 특정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가지고 전체 시장에 접목시키지 말고 뭐 그런 것을 내가 피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커피과자 89님이 올려주신 내용이 하나 있네요. 매매량은 늘고요, 전세량은 줄어들었는데요. 매매 거래가 안 되고 지속된다면 매매 물건은 결국 전세로 돌리게 되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셨죠. 뭐 당연한 부분이겠죠. 매매를 하겠다는 거는 매도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매도를 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 경우 별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 자금의 회수 또는 들어가는 투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전세로 돌려가게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전세를 돌려가게 된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면 매도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원래 전세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5억이었는데 6억에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 마음 편하게 전세로 돌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현상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커피과자님이 89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매매 물건은 결국 전세로 돌리게 되는 걸까요? 모든 것들이 다 전세로 돌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매매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물건은 결국 전세로 돌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가는 시기라면은 전세로 돌리는 물건들의 속도를 점점 늘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되겠죠.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목요일 1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